그 조윤선 장관님이 여러 가지로 취임 이후에 봤을 때 김종 전 차관을 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장관이었다면 제 밑에 차관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신문 속에 의혹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의혹을 부인을 하더라도 내사를 하고 감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장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취임 이후에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냐. 그 장관님은 전혀 신문 안 보시고 방송 안 보십니까? 체육계 황태자 김종 인사 자주우지, 김종 문체부 2차관 K스포츠 재단 배후, 김종 차관 최순실의 인사 청탁, 김종 장관 후보 최순실의 문자 보내자 장관 내정, 이런 것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특종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그냥 물어보고 아니라고 해서 믿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의원님, 저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김종 차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하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에 관해서 이 직원들과 그러니까 차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면 뭔가 저는 일을 해야 됐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리고요. 또 하나는 김종 전 차관의 측근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해야 될 일은 최순실 부역자들, 이거를 솎아내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신동섭 씨 알죠? 신동섭 현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장. 이분은 K스포츠 재단 설립 문서 작업을 지휘를 했고 한국 동계영재스포츠센터가 어딘지 알죠? 장시호 겁니다. 예산 지원 의혹이 있고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11월 11일 오전에 대기 발령했다가 오후에 전보 조치했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 발령한 적 없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람들 왜 바로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합니까? 이 의혹 알고 있습니까? 그 교문위에서 대기 발령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아침에 당사자가 시급하게 대기 발령이라도 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겠다고 중요한 거는 이 해서 신동섭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지금 검찰 수사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차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체육국장이 이 지시했었던 일들이 지금 점검 결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고 이거 지금 업무 있습니다. 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김종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상일 여기 지금 현 예술정책관 이분도 김종 전 차관의 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교문위 전체회의 당시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 쪽지 줬다가 이분 지금 중앙징계로도 감봉 1번 처음 받고 소청심사위에서 또 이게 견책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내사해봤습니까? 감사해봤어요? 이런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은 장관이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문체부가 지금 최순실의 인맥으로 둘러싸여서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분들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업무 정지를 시키고 또 문제가 확정이 되면 아웃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김종 차관과 김종 차관의 측근들을 감싸고 돈다는 말을 뭐 듣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김종 차관과 또 여러분들이 최순실과 차은택 씨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 저희 부처의 직원들은 그런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실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알았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윤진 과장 알죠? 알고 있습니다. 하윤진 과장이 청와대에서 K스포츠 미르전 설립 특혜 의혹에 관련돼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예,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때 국정감사 때 네. 하윤진 씨가 최병구 콘텐츠 정책관 지금 계세요? 최병구 콘텐츠 정책관 잠깐만 시간 꺼주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저기 하윤진 씨는 이 사실 자신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병구 콘텐츠 정책관에게 보고를 했고 최 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정감사입니다. 네. 국조특위입니다. 그 초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한테. 장관님께는 하윤진이 제가 청와대 가서 정확하게 이 문제 설립 특혜 의혹을 설립 특혜를 해라라고 지시를 받은 거를 최병구 정책관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초기로 제가 아니 부임한 그러니까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그 사실을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장관님께 정확하게 보고 드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국정조사입니다. 하윤진 씨 불러낼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은 걸 장관한테 보고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요. 또 당시에 제가 담당을 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장관님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윤상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최순실 관련된 마사회 샵 얘기 예.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께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제가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최순실 또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함께 장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갔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감찰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그 제보를 했다는 해당 특별감찰 그 수사관과 오늘이라도 대질을 해서 사실관계를 가려서 만일에 사실이 아닌 점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이 중요한 그 국조의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전 수석은 일주일에 휴일이 없이 매일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무에서 정말 이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과 그 업무 시간에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우리 일하는 여성 공직자들은 정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보하신 분이 정말로 사실을 제보하시는 것인지 저는 가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최병구 정책관으로부터 하윤진 씨가 청와대에 가서 그 설립 특혜를 줘라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하 과장이 검찰에 최근에 10월 말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하 과장과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국장이 그때 청와대 회의가 있었고 어떤 당사자가 참석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장관은 보고 안 받았다 그러는데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그 국감 전이라든가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장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확인해 보고 한다고 그러고 못했던 게 잠깐만요. 관련된 부분인데. 잠깐만요. 예, 예. 잠깐.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무슨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거 답변을 제가 확인해 보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마침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우수석 관련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문건 중에서 질문 안 했습니다. 언제 질문했어요? 예, 됐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하도록 하시죠. 예, 장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작년 8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장관으로 추천했는지는 혹시 들으신 것은 없으시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서울대 지금 서창석 현 원장이 그 장관님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장이실 때 그 밑에 기조실장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서창석 전 주치의죠 이제 거기에서 추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말도 저도 듣긴 했습니다. 네. 네.
지난 11월 15일 김영재 의원과 차우모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하고 검찰 수사 의뢰했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하겠다는 발표 전에 조사 결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 보고 받으셨죠? 네. 네. 보고 받으실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으로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덕과 관련한 차움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허위 작성으로 의심되는 김영재 성형외과 진료기록 보셨습니까? 저 진료 기록부는 직접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차움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 진료기록부에 최순실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자낙스라고 불립니다. 처방된 적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낙스를 그러니까 발표에 없다고 그랬는데 맞냐고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국정조사인데 그걸 좀 준비를 해 오셔야죠. 그럼 진료기록부에 어떤 병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진료 기록부는 다 보지는 어떤 병명에 어떤 약물이 처방되었고 어떤 약물이 얼마나 처방되었냐, 어떤 의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물을 얼마나 처방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이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그러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진료 기록부가 일부를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성형외과 진료기록부는 보셨습니까? 그것도 진료 기록부는 못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처방이 있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최순실은 차움 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년간 총 507회를 방문했고 주사제를요 총 293회 처방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어떤 약을 어떤 병명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이게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의 태도인가 이렇게. 강남보건소로부터 차움과 김영재 성형외과 진료기록부는 받으셨죠? 뒤에 실장님들은 다 받으셨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답변을 전혀 못 하셔요? 조사 결과 진료기록부 왜 제출 그리고 안 하셔요? 그렇게 했는데. 진료 기록부는 저희가 개인정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저희가 네 개 법무법인에게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네네. 국정조사 이 부분의 법률 예외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군사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어요. 최순실 씨가 지금 국가기관에 관한 사안입니까 이게? 이 개인정보의 부분이 국가기밀사항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 진료기록부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심각한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오히려 지금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저희가 수사 의뢰서하고 고발장은 공개를 했는데요. 진료기록부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네 군데 법무법인하고 이야기하시고요. 네. 여기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최순실 씨의 그 부분 개인정보가 최순실 씨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국가 안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헌법의 기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긋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나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국정조사를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시는 게 이 목적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고발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7년 만에 배아줄기 세포연구 조건부로 승인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 이 연구 결과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비동결 난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묻겠습니다.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참석하신 걸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고 그랬다가 참 그럴 수는 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연구 부분 풀어라. 왜 그렇게 다른 각도로 규제를 계속 하려고 하냐? 너무 신중하지 않냐? 풀어라. 해가지고 대단히 좀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불쾌 아니면 당혹해 하셨던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는데 그건 이미 안건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규제를 풀라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 부동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라서 이건 규제를 풀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해명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추가 질의하시죠. 네, 그거는 그거 저희가 동의를 안 한 겁니다.